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모두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주변을 돌려보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 모두가 각자 자신의 삶에서 매일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을 성장이라는 역에 도착하게 만들지만 다른 누군가는 매번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장은 차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장의 과정은 1, 2, 3으로 시작해서 순서대로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1, 2, 3에서 다시 1, 2, 3 그리고 다시 1, 2, 3으로 돌아와 4 이상을 가지 못한 채 1, 2, 3만 무수히 반복하며 갑자기 이루어진다. 1, 2, 3을 무수히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중간을 다 뛰어넘어서 갑자기 100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은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이자 지루함을 견딘 자만이 도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인내의 역이다. 그러니 오늘도 무수히 반복해서 도착한 삶에서 포기를 선택하지 말고 좀 더 해보라. 다음은 1이 아닌 100일 수도 있으니까. 꾸준히 잘 나가는 사람은 말의 태도가 다르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잘 나갈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인생은 길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잘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뭐가 다를까? 식당을 예로 들면 이렇다. 같은 상권에서 같은 수준의 맛을 가진 메뉴를 파는 식당이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게 같지만 그 결과가 자꾸만 더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이유는 말에 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문을 열었는데 아직 손님이 오지 않은 상태다. 그럼 어떤 혼잣말을 할 것 같은가? 이때 시간이 갈수록 잘 되지 않는 식당의 주인은 이런 혼잣말을 한다. 아, 손님 진짜 안 오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직 감이 오지 않았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잘 나가는 식당의 사장이 내뱉는 혼잣말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렇다. 아, 손님이 왜 안 오실까?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존대를 하지만 없는 자리에서는 존대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소한 말의 태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만 들어도 그가 보여줄 접객이나 요리, 운영 등 모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 실제로 내가 만난 꾸준히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고객이나 손님이 앞에 없어도 그들을 이렇게 부르며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줬다.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은 관객님께라고, 글을 쓰는 작가들은 독자님께라고, 각종 사업을 하는 대표들은 고객님께라고.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죽는 날까지 꾸준히 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말의 태도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장 정중한 태도로 기품을 담아 부른다면 그 언어가 가진 힘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스며들어 빛이 될 것이다. 지치지 않고 몸의 한계를 극복하는 생각법.
달리기를 좀 더 격렬하게 혹은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 실내 자전거의 페달 강도와 속도를 올리며 원하는 지속 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보통은 리듬이 빠르거나 소리가 강한 음악을 감상하는 선택을 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조용하거나 가사가 없는 클래식 연주곡을 감상하며 몸을 격렬하게 움직인다. 최고 속도로 달리면서 귀로는 쇼팽의 녹턴이나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감상하는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빠른 리듬은 내가 느낄 몸의 고통을 전혀 잠재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몸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운동을 할 때 늘 음악을 감상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 곡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이 멜로디 하나를 완성하고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 가장 적합한 구성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사색에 잠겼겠지? 이런 질문을 하며 나 자신에게 이렇게 외친다. 천재 쇼팽과 리스트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바쳐서 이렇게 근사한 곡을 완성했는데 천재도 아닌 네가 이 정도의 노력을 끝으로 멈출 순 없잖아. 멈추지 말고 더 치열하게 달려. 치열한 일상이 네 글에 스며들 수 있도록. 빠른 리듬은 나를 결국 멈추게 만들지만 그 곡 안에 깃든 그들의 열정과 정성은 나를 결코 지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늘 그걸 잊고 포장지만 보며 판단한다. 그 곡을 만든 마음을 보라. 그 콘텐츠를 창조한 마음을 보라. 절대로 멈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원 작가입니다. 66일 인문학 대화법이 영광스럽게도 2023 예스24 올해의 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후보책은 48권이고 3분의 1 정도만 투표를 거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출판되는 3만 권이 넘는 책 중 48권에 선정된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매년 각 서점에서 후보로만 나오고 한 번도 선정이 되지 못한 저에게 이번에는 특별히 출판사에서 이런 응원의 말을 전해주었네요. 작가님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팬분들이 도와주시면 올해의 책 선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쎄, 느낌표를 2개나 찍어주시니 저도 괜히 힘이 나고 이번에는 선정이 되고 싶기도 하네요. 혹시나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66일 인문학 대화법 눌러주시면 됩니다. 늘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오늘의 행복을 전합니다. 예스24 온라인 서점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부모가 이런 애착 언어를 어릴 때부터 자주 들려줘야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탄탄해집니다. 부모의 애착 언어를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사랑받지 못해서 집착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죠.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모르며 자신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분리에 대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집중력과 탐구력이 최하로 떨어지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쉽게 좌절하며 수동적이라서 늘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애착 언어는 아이가 어릴 때만 들려주고 끝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른에게도 사랑과 애정의 언어가 늘 필요하듯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아이에게도 계속 필요하죠. 안타깝게도 제대로 애착 언어를 듣지 못한 아이는 사람 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랑과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걸 나누거나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12가지 애착 언어를 아이와 나누는 일상에서 습관처럼 활용해 주세요. 1. 너라서 더 사랑하는 거야. 2. 네가 있어서 내 마음은 늘 행복해. 3. 네가 웃으면 내 기분까지 좋아져. 4. 우리 늘 서로에게 좋은 것만 주면서 살자. 5.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 많이 만들자. 6. 네가 말할 때마다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돼. 7. 네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8.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네 마음 표현해줘. 9. 엄마는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소중해. 10. 너에게 집이 가장 따스한 곳이면 좋겠어. 11. 엄마 아빠에게 뭐든 말해줘.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12. 널 보고 있으면 너의 내일을 기대하게 돼.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큰 사랑을 줘도 아이가 받지 못했다면 준 게 아닌 거죠. 엄마, 나 안 사랑하잖아 라는 말을 훗날 듣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받는 것까지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유아교육, 육아맘, 애착, 자녀교육, 부모교육, 자존감 66일 자존감 대화법 중3 데이 자녀와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부모의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날개입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우리에게는 모두 일상이라는 자산이 있다. 어떤 일이든 365일 매일 반복하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켜낼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